지금 이 시각 긴박하게 전해진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옆에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세를 좀 바꿔볼까요? 서 팀장, 사실 네. 저도 이 뉴스를 쭉 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게 바로 유명 셰프의 음주운전 논란이었잖아요. 네, 바로 유명 요리 경영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랑을 받은 임성근 셰프 이야기입니다. 어제 임 셰프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복 쟁반 요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차에 앉아있어? 시동 걸고. 그때 한번 좀 있었고 그거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5년, 6년 전. 저 영상을 보니까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음주운전도 한 번 저지른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10년간 3번의 음주운전을 했고 예.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만취 운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말한 겁니까? 일단 임성근 셰프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죄책감이요? 네, 좀 더 들어보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털어내고 싶고요. 바쁜 그다음에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술을 좀 많이 좀 좋아했었는데 너롭게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필로 쓴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게 믿어주는 여러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시 보시면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사과가 언론사에서 음주운전 취재가 시작되자 사전에 먼저 이 사실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씨가 그동안 완벽히 무명도 아니었으니까 그동안은 덜 유명해서 음주운전 고백을 안 한 건지 이제 더 유명해질 거니까 음주운전 고백을 한 건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임성근 셰프가 최근 이제 막 인기를 얻었던 게 친근함 때문에 이런 인기를 많이 최근에 얻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5만 가지 소스를 알고 있다는 유행어도 있고 임짱이라는 애칭도 얻었는데요. 각종 방송, 홈쇼핑 출연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음주 논란 이후에 한 홈쇼핑에서 임 셰프가 음식을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게 사전 녹화 방송이었고 사실 관련법상 임의로 취소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임성근 셰프를 모델로만 쓴 중소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성근 씨 논란이 커져서 조금 더 저희도 쫓아가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임성근 씨 못지않게 광교 성추행범이라고 불린 사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에서 포착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카페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 남성이 뒤로 다가가 와락하고 저렇게 껴안습니다. 이번에는 유유히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여성이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카페인데요. 대화 중인 여성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여성들을 추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요. 하루에 8명의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저 일명식도 없는 사람한테 저 범죄인데 저거 누가 촬영한 겁니까 저거? 범행을 목격한 인근 상인이요.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전날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여성을 4명을 추행해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화면을 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서 팀장 옆에 있는 전날에도 4명 추행. 그러니까 전날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음 날 또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경찰에 물어봤는데 일단 경찰은 체포 후에 주거지 등이 좀 일정해서 귀가시켰다고 해명했는데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왜 전날 잡은 사람이 왜 다시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활보를 하냐 했더니 뭐 법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범행을 시인했는데요.
충동적으로 그랬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남성 오늘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긴 했는데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재범이 아니라 이제 산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구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광교에서. 다음 사건 넘어갈 텐데 이거는 채널의 사건팀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네, 제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밖에서요, 문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 듣는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집에 들어온 건 바로 경찰관 2명인데요. 예. 손전등을 비추면서 수색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 경찰이 저렇게 급박하게 들어갈 정도면 뭔가 안에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문을 강제 개방한 건데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고요? 네, 경찰이 다른 주소로 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초 신고한 신고자가 실수로 주소지를 잘못 불러준 겁니다. 그럼 경찰이 들어간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바로 집 주인이 저희에게 제보를 줬는데요. 예.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락이 완전히 부서진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신고 처리 중에 5인으로 파손됐으니 지구대에 연락 바란다는 안내문만 저렇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사건팀 기자가 집주인도 만나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7시 반쯤 와 있을 때는 현관문 앞에 이게 붙여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걸 떼면서 문을 잡았는데 그냥 힘없이 열리더라고요. 경찰 입장에서 너무 급박하니까 문을 네. 부수고 들어갔는데 주소지를 잘못 불러줬다? 경찰도 꽤 난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법한 출동이었고 경찰도 난감한 상황은 맞는데요. 저희도 해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경비원이 집주인 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게 이제 문을 부쉈기 때문에 보송 절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저 채널의 제보 영상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서상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